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초호화입니다. 6월 17일 속초항을 출발하는데요. 오타루, 하코다테, 아오모리, 속초로 달아오는데 속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000명 탑승 규모입니다. 대극장에서 어마어마한 공연 펼쳐지고요. 뷔페식, 최고급 음식 다 무료로 골라서 드십니다. 218만 원서부터인데 이봉규 TV만의 특별 할인합니다. 30만 원 상당의 한사민을 증정해드립니다. 여보시죠. 초호화죠.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가수들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도 토크 콘서트 합니다. 저를 만나시죠. 같이 가시죠. 080-526-7777 전화하십시오. 자,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국힘당 지지율이 안 그렇습니다. 좋던데? 국힘당 지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온 뉴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에서 나왔는데 민주당이 46.4%, 국힘이 37%.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국힘이 앞서섰습니다. 훨씬 더. 지금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가지고 리얼미터입니다. 20일자 36.8%.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지지율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급락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의미 있는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34% 나온 게 있거든요. 지금 여당 지지율이. 거기에서 20대는 1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34%인 조사에서 20대는 13%가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정권 이 교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세대가 20대입니다. 20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죠. 많이 지지했고 20대는 윤석열 지지했습니다. 국힘당도 지지했어요. 그렇죠. 국힘당도 지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40대는 원래가 저쪽이니까 뭐 좌파니까 그렇다 치고 20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를 했던 이런 세대거든요. 30대 초반도 그렇고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보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20대가 왜 지지했습니까? 공정. 그렇죠. 공정입니다. 법치. 예, 공정 법치입니다. 그럼 20대가 왜 그렇게 공정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까? 20대가 공정에 대해서 목말랐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조민입니다. 조민. 바로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조민이와 같이 아버지 잘 둔 사람은 법무장관 두고 아버지 대학 교수고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의전을 갖다 뒷구멍으로 들어가더라. 거기다가 그 아들까지도 뭐 법전은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조국으로 대변되는 불공정. 근데 사실 그 불공정 말고도 20대는 어떤 불공정을 많이 겪었냐면은 이 경제적 불공정 같은 것을 많이 본 거예요.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부잣집 아들이어서 그야말로 금수저고.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는 그때는 내가 가난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나만 열심히 하면 사다리가 있었어요. 사다리.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대, 30대는 사다리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끼는 거.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대는 공정에 목말라 했고, 더군다나 실제로 신분사회가 우리나라 도래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그 학생 운동 좀 했다고 그러면서 서른이를 비롯한 좌파들이 바로 학생 운동 했던 애들 그 유흥자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자기 자식들한테 귀족 자기 자식들한테도 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넘겨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5.18 가산점. 예, 5.18 가산점. 이런 것들 보면서 완전히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응원했던 거예요.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뭐냐면은 지금 검찰직 같은 거는 선호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보세요. 그럼. 지금 로스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전은 이건 또 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사업할 자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나는 회사보다는 차라리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 그러면 가는 곳이 뭡니까? 바로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5급이야 또 이제 다른 내용이니까 보통 이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7급, 9급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7급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데가 세무서, 검찰, 법원직 이런 걸 선호를 해요. 그런데 이 검찰직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5.18 가산점 때문에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법원직, 검찰직, 세무직 몇 명 안 뽑아요. 그다음에 경찰대학도 예, 가산점. 경찰대학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지. 이런 데 좀 가보고 싶은데 여기는 아예 그냥 근접을 못합니다. 그걸 이 학생들은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공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이 공정이 깨지고 있는 현장을 20대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5.18 가산점 같은 거 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5.18 유공자들을 갖다가 대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전적 대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대우가 있는데 사실 그럼 월남전에 가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쳤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왜 가산점 안 줍니까? 그럼 4인들은 왜 가산점 안 줍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다 가산점 줍니까? 10%의 가산점을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대우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군 가산점제를 없앤 이유거든요. 헌재에서 군 가산점제를 없앤 이유가 남학생들 군사 갔다 온 사람만 만약 가산점을 주면 뭐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 간 사람들, 남자들도 또 여학생들 이런 사람이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건 5.18은 이 학생들 때문에 검찰직 뭐 법원직이 무슨 몇천 명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년에 몇십 명 뽑는 겁니다. 나 검찰에 가가지고서 내가 검사는 못하지만 검사 수사관 하고 싶다. 나 경찰대학에 가가지고 나 수사관 좀 해보고 싶다. 못한다니까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학생들이 분노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고칠 생각 안 하잖아요. 안 고치잖아요. 난 이게 걱정되는 게 네. 지금 20대 지지율이 국힘당 지지율 네. 떨어진 거 이걸 또 이준석이가 활용할 수 있어요. 자기들 배척해서 이렇게 됐다. 요렇게 또 악용하면은 근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건 아니지. 그건. 이준석에 분노한 사람들이 이준석 때문에 만약에 그 20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면 저번에 저기 갈등이 있었을 때 이준석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저 이준석계가 붙었어야지. 그럼 이준석을 다 몰아냈는데. 그때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안 했어야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준석 고발해가지고 그랬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준석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20대는 이준석이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지. 이준석이가 지금 불공정하잖아요. 예, 이준석이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잖아요. 이준석이야말로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준석이 얼마나 특혜를 받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나왔다는 그거 하나로 하버드도 뭐 제대로 나왔는지도 의문인데 그거 하나로 그냥 최고위원으로 비대위원으로 바로 특채돼가지고 바로 당대표까지 하고 이걸 보면서 이것도 지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이준석이가 또 뭐 천하 용인 어쩌고 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때문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준석 때문에 지금 20대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이 그럼 이런 가산점제 같은 거 없애버리고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그럼. 이건 불공정하다.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 차라리 돈을 얼마 주든지 그건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안 된다. 이걸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20대들이 지금 윤 대통령이라든지 이 국힘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국힘 당대표 선거를 본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20대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다 모이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사회에 관심도 제일 많은 층인데 국힘 당대표 선거 솔직히 공정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컷오프 당했다고 해서는 게 아니라 서류 심사로 떨어뜨리고 저뿐만 아니라 나경원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혜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뭔가 공정하지 않은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안철수예요, 안철수. 이 안철수가 공정한 것 같죠? 전만의 말씀입니다. 안철수가 이 안랩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불공정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철수가 당대표 나간다니까 그냥 치석 올라가고 12만 원, 13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5만 원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안철수가 당대표 나갔을 때는 20만 원 갔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두 달 만에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걸 백지 신탁도 안 하고 이 안랩을 팔지도 않고 장사하듯이 지금 이름도 안 바꿔 하다못해 안랩으로 그러면 하면 사람들이 아니까 차라리 이름을 바꿔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다못해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회사를 넘겨야죠. 아니면 백지 신탁을 해야죠. 아니면 정치를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안철수가 뭐 몇십 몇 편 나왔으니까 뭐 안철수를 지지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철수는 사실은요. 안철수가 정말로 공정하게만 했다면 26%가 아니라 김교를 이깁니다. 어떻게 김교한테 안철수가 집니까? 그 지명도라든지 뭐 십몇 년 동안 뭐 대통령 후보였다가 무슨 뭐 그렇게 따진다면 아무리 윤심이 작동했다 하더라도 안철수 표가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그거밖에 안 나오느냐? 제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제가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안철수 너 정치하려면은 안내 그만둬. 안내 팔든지 백지 신탁하든지 당신 때문에 이 주식이 오르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요번에 인천에서도 말이죠. 일가족 5명이 죽었습니다. 가장이
자기 아내와 3명의 자녀를 갖다가 살해하고 주식하느라고 돈을 네, 주식해서 다 지금 까먹었다. 나왔습니다. 돈 까먹었다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거를 개인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 탓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식이 등락을 하지 말도록 점진적으로 올라가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저렇게 등락을 하면은 그럼 누가 손해를 봅니까? 돈 있는 사람 밑에 잡았다가 안철수가 또 대통령 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5만 원에 잡아가지고 또 한 2, 3년면 아니 대통령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기다리면 또 20만 원 가잖아. 그럼 얘는 15만 원 먹잖아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언제 삽니까? 이때 사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가 없죠. 좀 먹어보려고 나 15만 원 갈 때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꼭지가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등락이, 그래서 주가 조작범이 아주 나쁜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주가 조작범을 그렇게 나쁜 범죄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서민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쁜 범죄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철수가 지가 직접 주가 조작을 안 했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범이나 지인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한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 이봉규 TV를 통해서 정치를 하려면 주식을 백지신탁을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손 떼시오. 안철수 당신이 무슨 뭐 엄청나게 그렇게 당신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철수도 빨리 손 떼야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 제명 확실하게 시켜야 됩니다. 맞아. 국힘에서 정말로 국힘이 다른 모습 보여주려면 이준석 제명시키고 그리고 안철수한테 당대표가 얘기하시오. 김기현이 얘기하십시오. 안철수 당신 정치를 계속하려면 백지신탁을 하고 오시오. 아니면 당신 그만두든지 정치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국힘의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망한 게 있을 네. 거예요. 그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기현을 네. 이제 우리 뽑아줬잖아.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뭐 무슨 연포탕. 연포탕 한다고 그랬는데 딱 저 친윤 일색으로 그렇죠. 했잖아. 이것도 좀 뭐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라든가 애국 시민들 있잖아요. 그렇죠. 광화문 이쪽도 하나 배려를 했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돼서 해야 되는데 친윤 일색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이제 공천도 자기들끼리 다 해겠구나. 그렇죠. 이런 우려 같은 게 또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신혜식 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응? 뭐 신혜식이 얼마나 공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신혜식 대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윤영삼 대표가 5위 했잖아요. 5위 했으니까 하나 더 네, 올리면 합칠 수 되니까. 있잖아요. 그럼 지명직을 줘가지고. 그것도 안 해고. 네,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에 실망이 있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순혈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박사님. 니들끼리 다 해먹는. 니들끼리. 그리고 이 뭐 민영삼이든 신혜식이든 일개 유튜버로 저것들이 폄하하는 거야. 박사님도 분개해야 돼. 박사님은 정치 안 했지만, 나는 뭐 그러니까 일개 유튜버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저것들이 쎄빠지게 응원해봐야 네, 쎄빠지게 응원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아니 솔직한 얘기로 국힘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정말 저는 유튜브 이기 전에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일개 유튜버로 또 막 저것들이 저를 크고 유튜버래 저를.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다만 이번에 윤 대통령의 탄생은 유튜브들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큰 힘이 된 겁니다. 불과 0.73%밖에 차이 안 났는데 유튜브가 없었으면 탄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일개 유튜버니 뭐 극우 유튜버니 아니 좌파에서 극우 유튜버라는 건 이해를 하겠어. 좌파에서 그러는 건 우파끼리. 우파가 극우 유튜버라 해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힘이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들을 갖다가 무슨 개 돼지로 하는가 본데 언제까지나 우리 이봉규 박사가 지금은 열심히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마는 언제까지나 국힘 당신을 갖다가 당신들을 지지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어요. 뭐냐, 이제 우리는 지지한 건 지지한 거고 이번에 저 책임 당원들이 투표해서 이준석께 몰아내듯이. 우리 책임 당원들이 이 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그 다시 말해서 각 지역별로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그 지역에서는 당원들이 투표해가지고 그럼요. 김계똥이가 좋은지 이계똥이가 좋은지 당원들 투표로 해서 100% 찬성입니다. 100% 공천을 찬성. 올리겠다. 100% 그거 찬성. 하자는 의견이 지금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설명 다시 오픈 드리면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공천을 갖다 밀실에서 니들이 하지 말고 그렇지. 이번 당원 뽑듯이 그렇죠. 당 대표 선거 하듯이 뭐 이번 당 대표 선거 공정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공정하게 국민들이 이 지금 후보를 갖다가 그죠?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뽑겠다. 그렇죠. 당원들.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지역이다. 그럼 강남 구민들이 서초 지역이다. 그럼 서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흥시다. 그러면 시흥시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거기 당원들이 뽑겠다. 당원들. 거기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 거기 당원들이 뽑는 걸 해가지고 내보내자. 그때는 근데 당원들만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여론조사는 하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는 말고. 여론조사 하면은 이게 또 역선택 들어오고 이제 여론조사 말고 직접 와가지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직접 와서 그 성향도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라는 것이 원래 미국도 직접 투표입니다. 와가지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당원 플러스 현장 투표. 당원이 아닌 현장 투표. 다만 이 사람들이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역선택되는 건 막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럼 중도층도 포섭할 수 있고 당원이 미는 후보 그리고 또 중도층이 미는 후보 그다음에 또 이제 직접 그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미국도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주마다 좀 달라요. 근데 당원이 아닌 사람들 막 투표하는 주가 있고 그렇죠. 당원만 투표하는 주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교묘하게 이 좌파들이 이준석 같은 이 사람들을 밀기 위해서 생쇼를 벌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책임당원 투표에서 이준석계를 막은 건 뭐냐면 책임당원들만 투표하니까 이준석계 몰아내자가 딱 됐는데 이게 책임당원 투표가 아니고 어중이 다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이가 낫거든. 이준석계 뽑아야 된다고 와서 투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룰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건 맞는데 또 이제 당 대표 뽑는 거야, 최고위원 뽑는 거야, 우리 당의 문제니까, 국힘 당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 뽑는 거는 아니 그건 선택을 받는 거지. 이제 그래서 당의 후보로 이제 김계똥이냐 이계똥이냐 후보로 당원들이 뽑아서 공천을 주고 그 사람은 이제 본선에 나가서는 이제 민주당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파를 뽑아야 되는 거죠. 우파를 뽑는 건 맞는데 지나치게 당에서만 선호하는 또 이런 사람이 뽑혀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방법을 짜가지고 또 이제 주민 전체가 좀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의 어떤 묘미를 발휘해야 돼. 그건 기술적으로 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20대 지지율, 그 다음에 20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떠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국힘으로부터.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정,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공정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경제도 그렇고 공정 경제.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공정해야 되잖아요. 선거도 공정하게 해야 되고 공천도 공정하게 해야 되고 제발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